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모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7월도 어느덧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로 절기상 입추와 또 말복이 함께 겸하고 있는데요. 무더위와 올림픽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강도 높은 매수세에 힘입어서 4일 연속 상승하면서 186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차 군단 오늘도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현대차 각각 2% 넘게, 기아차도 1%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나란히 4일 연속 상승에 성공하면서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반갑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7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볼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알고 계시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되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입니다. 저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매매 전략과 또 종목에 대한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분들 나오시면 문자가 참 많이 들어오죠. 네, 이성규 팀장님, 심기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326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매수가 25,500원에 550원에 비중이 20%.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이성규 팀장님. 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죠. 뭐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그 전기료 인상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전기료 인상이라는 부분이 물론 불가피합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째 계속해서 좀 이렇게 손실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산업이나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전기료를 그동안 인상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전기료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은 좋지만 전기료를 인상하게 됐을 때는 누가 피해를 입게 되냐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화학이나 철강주들이 말 그대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는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사실상 단기적으로 전기료가 인상될 것이라고는 일단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올랐던 주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 한국전력이 올랐던 것이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던 거였는데 그렇게 돼서 반대로 양상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두려움들이, 그 투자자들의 그 공포심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는 경향들을 보일 때는 반대로 한국전력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렇게 역시나 한국전력에서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전기료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전기료를 올리면 당연히 그만큼 수요는 급감하게 되는 현상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의 그 전기료 인상 자체는 저는 이제 단기적 모멘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국전력 같은 이런 유틸리티 전문 기업들은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착안하셔서 장기적 투자로 접근하신다면 좋지만 단기적 투자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구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최근에 박스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500원 선에서 26,500원 선에 그 박스권을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서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24,500원, 단기적 목표가는 26,500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04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현재 삼성전자 나흘 연속 상승에 성공하면서 117만 원이었던 주가가 130만 원 현재 돌파했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 삼성전자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최근 들어서 강하게 들어왔는데 전기전자 업종의 집중,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집중되고 있는 모습 상당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상승세는 이제는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실적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하반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 컸지만은 점차적으로 이 애플과의 양자 구도에 있어서 약간은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110만 원대에서 계속적인 추가 상승을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140만 원대 계속적으로 도달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점차적으로는 상승 탄력도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시 한번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과거 많이 팔았던 모습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언제든지 하락 전환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기는 약간 부담스럽다. 하지만은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추가 반등 여력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정확한 매수가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시기 안 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우선은 지금 어느 정도 수익 보고 계신다는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면은 137만 원대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140만 원대에 대한 사상 최고가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하시면서 그 가격대 온다라고 한다면 좀 파신 다음에 뭐 제차적으로 정말로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갤럭시 S3를 비롯한 삼성전자가 애플의 신제품보다도 더욱더 우위를 점한다고 갔다면은 그때 150만 원 이상의 목표가 설정하셔갖고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올라왔을 때 정리하신 다음에 수익 실험 보고 한 번쯤 확인하자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오늘 움직임 좋습니다. 2% 가까이 상승하고 있네요.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하나하나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라이브 플렉스를 매수해도 될까 문의하셨는데요. 어제 오늘 급락이 있었습니다. 5%, 4% 가까이 급락했고 기관의 순매수세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성규 팀장님. 네, 일단 라이브 플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게임의 킹스블레이드라는 게임이 중국 시장에서 이제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그 기대감들로 오르는 측면들이 있고요. 사실상 그 최근까지는 굉장히 이 회사의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올해는 그래도 흑수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기업 자체는 레저 용품을 먼저 하는 회사였죠. 거기서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내다가 새로운 그 먹거리를 찾아가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게임주들이 경기 불황에서도 그렇게 약간 탄탄하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기대감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고요. 사실상 이 기업은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점 부분에서 특히나 이 고점 부분에서는 위아래로 등락폭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약 4,000원 선에서 그 위에 있을 한 4,800원 선 정도가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중기적인 박스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탈을 해서 하향세를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최근에 그 예림단가의 그 어떤 컨텐츠 제휴 이런 측면들을 통해서 상당히 역시 기대감들도 많이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기업의 어떤 가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부담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굳이 이 회사를 어떤 점을 보고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손절가를 4,000원 선을 반드시 지키시면서 저가 부분에서 지금 접근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움직임 좋습니다. 1.25% 상승하면서 1866선까지 올라갔고요.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 화학기기 업종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고려아연입니다. 매수가 37만 1,684원에 비중이 22%. 적정 매도가와 손절가가 궁금하다 하셨어요. 심기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박스권 갇혀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가 대비해서 상승 탄력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 역시나 원자재 가격 상승했다는 기대감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2분기는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좀 기다려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이번 한 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대 이벤트는 FOMC를 비롯한 22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혹은 만약에 실망감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연말로 갈수록 이러한 국제 공조라든가 계속적인 유동성 공급에 따른 기대감이 이 시장에선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 여지가 조금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지금 38만 1,15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스권 좀 갇히면서 6월 달에는 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뭐 오늘 장에서는 0.9%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상단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와 있다라는 거, 한 39만 원대까지 목표가 설정한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안전하게 수익 실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만큼 그리고 기대했던 만큼 유동성이 정말로 공급이 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42만 원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 아연에 대해서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42만 원대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면서 우선 투자 전략을 세우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기 전에 18130분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얼마 정도에 팔아야 하나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소개해드릴게요. 현대약품입니다. 매수가 1,480원에 비중이 100%세요. 보유를 계속 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해 주셨는데요. 이성규 팀장님. 네,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서 이런 그 제약주들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제 매수를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약품은 좀 상황이 틀리죠. 지금 최근에 그 제약주들 중에서도 탄력을 크게 보이는 업종들, 그 기업들을 보게 되면 대형주들입니다. 근데 대형주들이 왜 그러냐면 대형주들은 워낙에 가진 자산들이 많고 그만큼 연구개발, 특히나 이 제약주들은 연구개발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그만큼 투입할 수 있는 그 자금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투입을 하고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덜 본다 하더라도 그 다음 분기라든지 향후에 수익성을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조그마한 기업인데다가 그런 R&D 비중들이 R&D 비중을 대기업들에 그렇게 맞춰가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많이 부담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올해 1분기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흑자 전환을 그렇게 크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적자폭이 오히려 늘어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런 점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비용 측면에 있어서 역시나 현대약품은 좀 불리한 구조를 일단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제약사들에서 나온 제품, 개발된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점들을 시장 지배력을 잃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일반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그 미르파이라는 그런 제품들 역시나 판매하고 있죠. 음료 시장도 동시에 노리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물론 제약사들이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지만 그쪽 비중이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것도 제약사와는 조금 틀린, 그러니까 음료 회사 쪽으로 좀 가고 있는 방향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을 제약주들의 흐름과 같이 보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지금 짧습니다. 한 1,3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역시나 매수가 좀 윗부분이 할 수 있는 1,45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73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가지 정보 함께 문의하셨는데요. 이노셀과 미래산업에 대해 전망 궁금하다 하세요. 힘견 대표님. 네, 우선 이너스 같은 경우는 녹지적 관련된 부분 인수 이후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든든한 지원군, 재무적인 안정성이 겸비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 가능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주가가 490원대 주가 형성했던 그러한 종목이 4,450원에서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수 효과에 따른 기대가 물론 작용할 수 있겠지만 주가가 1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부담감이 커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인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지금 시점 전망은 밝지만 사실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 우선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급등 양상과 그리고 급락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2012년도 3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횡보 움직임 보이다가 4월달에 급등 양상 보였는데, 주가가 급등 이후에 급락도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약간은 지금 시점 펀다멘탈보다는 조금은 세력이라든가 돈의 흐름으로서 약간은 좀 움직이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펀다멘탈을 계산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선은 그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443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동전주로서 지금 전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비중을 들고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약간 하락 추세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 패턴 봤을 때 4월달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매수 거래량이 몇 배 이상 터지는 모습 보일 때는 급등 양상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조금 안정화되고
그리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매수 거래량 터지는 그 날에 좀 매수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우선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잡는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움직임이 좋습니다. 1870선도 돌파했는데요. 현재는 1870선 다시 재돌파했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행히 증시가 오르고 있어요. 예, 혹시 가지고 계신 종목도 상승하고 있나요? 지금 상승하는 건 몇 개 없고요. 네. 원래 종목 수가 많은데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하이닉스요. 네, SK 하이닉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처음에는 26,000원에 샀는데 뭐 추가 매수 해가지고요. 예, 24,500원이 됐어요. 24,500원이요. 예, 네, 비중은요 어떻게 되세요? 25%요. 25%요. 예. 그래도 24,500원, 현재 1.6% 상승하면서 21,650원인데요. 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아유, 근데 26,000원이라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이 점이 궁금하세요? 예. 네, 주식 투자하실 때는 좀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편인가요? 아유, 급해요, 마음이요. 마음이 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또 목표가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SK 하이닉스입니다. 24,500원에 비중이 20%,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SK 하이닉스는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상 이 종목은 뭐 전망 좋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투자하시기 힘든 종목입니다.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핸들링을 하게 되면서 접근하기가 힘든 종목이니까 우선적으로 좀 그 점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좀 매수하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그렇죠. 외국인들이 경기가 좋아졌을 때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오냐면 지금 양쪽 하나 통해서 시장에 자금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랬을 때 뭐 코스닥이나 이런 좀 조그만 종목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대형주들로 들어온 양상들이 보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그 추가적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이 지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적인 그런 거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반도체 가격들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구조 자체가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반도체에만 집중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익 개선세가 상당히 늦겠죠. 그런데 주식은 먼저 반응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반응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역시나 삼성전자도 상당히 세계적으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원래 주인이 없었는데 SK라는 주인을 만났죠. 그 점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매물대가 너무나 두터워서 이 24,000원대를 단번에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실적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상 이 매물대를 절대 돌파하기는 힘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 목표가는 24,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증시 충격이 왔는데도 2만 원 선 견고히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만 원 선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좀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SK 하이닉스 손절가 2만 원 선 꼭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3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가 11만 4,500원에 비중이 50%, 현재 3% 가까이 급등하면서 15만 7천원, 일부 수익 실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 뭐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그 가격대까지 온 것을 먼저 축하드린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사실 분위기는 좋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역시나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역배열을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약간의 저항 라인이 조금 우려되는 것 빼고는 지금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은데 유가 같은 경우는 앞서 뭐 금 가격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겠지만은 우선 상품 시장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감이 현재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 2분기 실적 거의 어닝 쇼크를 당했는데 우선은 지금 어닝 쇼크 이후에 오히려 3분기 기대감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점 정지 마진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좀 더 내보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매수가가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조금 부담 없는 그런 가격대인 약 16만 5천 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열어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6만 5천 원 왔을 때 그때 분위기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전략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것이 최근에 2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전차 군단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수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 쪽으로도 매수세가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차 군단이 조금은 상승 탄력도가 낮아진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그동안 꾸준하게 사줬던 종목군 쪽으로 반등세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익 실현보다는 16만 6,500원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SK이노베이션 16만 5,500원 또 목표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773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영흥철강입니다. 매수가 2,100원에 비중이 40%, 목표가 손절가가 궁금하다 하세요. 오늘 1% 조정받으면서 1,835원입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이 영흥철강 같은 경우는 그 YLF라고 그래가지고 이 철강,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그 포스코사의 그런 제품들을 공급을 하기도 하고요. 이 회사 실적이 굉장히 빠른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빠른 폭으로 늘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동차 산업 쪽에 그 YLF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뒤늦게 좀 부각이 된 측면도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테마가 있었죠. 바로 이제 신공항 테마로 이 영흥철강이 이제 엮이게 되면서 좀 급등하는 양상들을 보였는데 사실상 그게 정확하게 테마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마로 만약에 이게 엮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PR 수준도 엄청나게 고평가되고 그러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 회사가 테마로 엮였다기보다는 그런 점들은 약간만 반영이 됐고 그 이전에 워낙 그런 것들이 이 실적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다가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최근에 좀 급등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발표가 나기 직전부터 보통 이렇게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이 됐고요.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뭐 상승세를 타려고 하는 흐름들은 보였지만 시장의 흐름과 함께 다시 한번 주저앉은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약 1,800원 선을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자동차 업종들 다시 한번 뭐 기대감으로 살아나고 있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서 외국차 업계들한테 분명히 현대차, 기아차가 약간의 내수 시장이 밀린 건 있습니다. 물론 해외 시장은 선점했지만요. 그런 점들이 약간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우려감들도 좀 존재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사실상 영흥철강의 그렇게 긍정적인 주가의 결과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작년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평가 수준은 PER 수준으로 9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 워낙 저평가돼 있다가 고평가 수준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상대적인 고평가 수준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한 1,760원 선 지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단기적 목표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이 2,000원, 2,500원대를 넘어갔던 거는 약간은 좀 버블성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목표 주가는 약 2,000, 지금 300원, 2,300원 선은 너무 길다고 볼 수 있겠고 약 2,200원 선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흥철강 손절가 1,760원, 목표가 2,200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진입니다. 매수가 6,000원에 비중이 50%. 전망이 궁금하다 하세요,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진 중소형 자동차 부품 업종은 팔고 대형 부품 쪽으로 갈아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화진 같은 경우에는 닛산과 관련된 이슈라든가 뭐 긍정적인 뉴스 보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마찬가지겠지만은 중소형주에 지금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격적 메리트 그리고 전반적인 안정성인 실적이 겸비가 되고 있는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러한 대형 부품 쪽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진까지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금리 4%를 웃도는 예금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전체 정기예금 중 32.4%에 달했던 연 4%대 정기예금 비중이 지난달 8.8%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 4% 이상 정기예금의 비중이 96.9%에 달했던 2008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셈입니다. 고금리 예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은행 이자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저축으로 재테크를 하는 직장인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예금금리는 더 떨어졌고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면 향후에는 3%대 예금도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가 주유소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주유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유업계 잡지인 월간 주유소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 악화로 경매 시장에 나온 주유소는 전년보다 133개 늘어난 433개를 기록했습니다. 주유소의 경매 매물은 고유가가 본격화한 2008년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해 2006년 127건, 2007년 100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18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후 큰 폭으로 늘어 2011년에는 400개를 넘어섰습니다. 월간 주유소는 주유소의 경영이 극한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500개 이상의 주유소가 도산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박준현 대선 경선 후보가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선 진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8명의 후보에 대해 당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5명이 예비 경선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영환, 조경태, 김정길 등 세 후보는 본선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 제주 경선을 시작으로 본 경선 일정에 들어가며 9월 16일 서울 경선까지 전국 13개 권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본선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완전 국민 경선 제도를 도입해 연말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경선 현장 투표나 모바일 투표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육자 회담 내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어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중국 정부에 물어야 할 질문이라면서 언급을 피한 뒤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과 연대해왔고 중국이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이용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은 참담하다고 평가했고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고문 및 가혹행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이성규 팀장님과 심기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롭게 오픈한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에도 여러분의 많은 방문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KT 올레 IPTV에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올림픽에서 선전하는 모든 선수들의 응원하시면서 즐거운 오후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